로마의 도데카헤드론은 유럽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논의되는 신비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작고 비어 있으며 검 10개의 면을 가진 청동 또는 구리 합금의 물체입니다. 10개의 오각형 면 각각에는 원형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으며 각 개체마다 특정한 패턴에 따라 직경이 다릅니다. 검은 이 물체의 20개의 정점은 작은 구형 노브로 덮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이는 4cm에서 11cm 사이이며 보통 무게는 35g에서 580g 사이입니다. 노지 센터 두께의 지혜수문. 모든 사용 가능한 고고학적 맥락에 의해 두 번째 세기에서 네 번째 세기 사이로 날짜가 매겨졌으며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알려진 최초의 현대적 예시는 1939년에 영국 헌트셔의 에스턴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약 130개의 추가적인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지리적 분포를 보입니다. 서부 로마의 국경 지방, 로마 브리튼, 로마 갈리아, 로마 게르마니아, 알프스 지방, 현대 헝리아, 기방, 현대 헝가리의 로마 판노니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들은 제국의 변두리에서 로마 군대가 점령한 땅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로마의 중심지, 즉 이탈리아, 그리스도, 북아프리카, 이집트 28cm 두께의 큰 검은, 그리고 대부분의 로마 문서가 생산된 주요 동부 지방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유물들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패턴은 그동안 박물관 진열대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노턴 디즈니 역사 및 고고학 그룹의 리차드 파커라는 회원이 링컨셔의 농업 토지에서 공동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걸집 8cm 두께 영국 땅에서 발견된 가장 크고 완전히 보존된 로마 도데카헤드론을 회수했습니다. 이 물체는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링컨 박물관에서 공개 전시되었으며 건시 8cm 두께의 초천검은 이후 로마 고고학 분야가 전체 물체 클래스에 대해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새로운 분석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노턴 디즈니 발견 전후 몇 년 동안 토리노 공과대학교의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에밀리아 카롤리나 스파라비냐는 문서화된 도데카헤드론 집합에 대해 컴퓨터 기하학적 분석을 적용한 동료 검토 논문을 조용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확인한 것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각 개체의 구멍 직경은 수학적 비율을 따릅니다. 8cm이 나탑니다. 이 비율은 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협력할 수 없었던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십 개의 독립된 표본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검은은 이는 특정한 종류의 측정 도구의 비율적 서명입니다. 도데카헤드론에 대한 이전의 모든 이론은 같은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뜨개질 도구 가설은 변동하는 이구멍 구멍 직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촛대 가설은 주조의 정밀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유물 가설은 군사, 국경 지방의 지리적 집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임 조각 가설은 청동의 비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이론은 유물의 한 특징을 다루면서 다른 특징과는 모순됩니다. 스파라비어 이투 진문은 스파라비냐의 분석이 식별한 수학적 비율은 이들을 모두 한 번에 설명하는 최초의 해석입니다. 지 물체를 만든 로마 제작자들은 제국의 서부 국경에서 현장에서 특정한 것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98cm 두께의 큰 검은, 그들은 적절한 지식을 가진 누구나 물체의 기하학에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조정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시멀티미터전. 이 유물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 안의 수학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수학을 읽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이었습니다. 로마 도데카헤드론이 실제로 무엇이었고 왜 그들의 식별이 거의 3세기가 걸렸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장인 정신이 단순한 장식 이상으로 더 정교한 목적을 암시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데카헤드론은 10개의 평면면을 가진 3차원 기하학적 형태입니다. 정규 도데카헤드론에서는 플라톤이 그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와 연관시킨 형태로 각 면이 정규 오각형이며 모든 면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물들은 엄격한 수학적 의미에서 정규 도데카헤드론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어 있으며 각 오각형 면은 원형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의 직경은 다릅니다. 어떤 면은 더 큰 구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은 더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각 개체 내에서 일관된 패턴을 따르며 스파라비냐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수백 마일 떨어진 표본 간에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정점, 즉 오각형 면이 만나는 지점은 작은 구형 노브로 덮여 있습니다. 이 노브는 물체에 무게를 더하고 취급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도끼는 검은, 또한 측정이나 정렬을 위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8cm 두께의 큰 검은, 이 물체들은 청동 또는 구리 합금을 사용하여 잃어버린 왁스 기법인 시르 페르듀로 주조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왁스 주조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원하는 물체의 왁스 모델이 제작됩니다. 모델은 점토 또는 석고로 코팅되어 몰드가 형성됩니다. 몰드는 가열되어 왁스가 녹고 원래 모델의 정확한 형태의 음영이 남습니다. 그 공간에 용융 금속이 부어집니다. 금속이 식으면 몰드가 부서져 완성된 청동 물체가 드러납니다. 이 기술은 숙련도, 정밀도,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재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동 자체는 귀중했습니다. 청동의 구성 요소인 구리와 주석은 채굴되고 재련되어 운송되어야 했습니다. 주조 과정은 연료, 장비 및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청동 물체는 자원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나타냅니다. 로마의 도데카헤드론은 조잡한 물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오각형 면은 규칙적이며 원형 구멍은 깨끗하고 일관됩니다. 구형 노브는 균일합니다. 전반적인 기하학은 수학적 이해와 기술적 숙련이 요구되는 제조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검은, 이들은 아마추어 금속 세공인들이 만든 민속 공예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최초의 현대 발견은 1139년에 기록되었습니다. 피에르 조세브르 투라티는 허트포드셔의 에스턴 근처의 한 들판에서 이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대 유물학회에 이를 보고하였고 그 사회의 저널인 고고학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출판물은 즉각적인 관심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투라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 유물학회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물체는 알려진 로마 유물의 어떤 범주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스타일, 금속 작업, 고고학적 맥락 모두 로마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전혀 불분명했습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추가적인 표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발견은 알려진 예시의 집합에 추가되었고 각 발견은 그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지옥은 서서는 미터여.
21세기까지 약 130개의 로마 도데카헤드라가 유럽 전역의 박물관 수집품과 고고학 기록에 문서화되었습니다. 지리적 패턴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물체들은 로마 브리튼에서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로마 갈리아, 현대 프랑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라인과 다뉴브 국경을 따라 독일 속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알프스 지방에서도 보였습니다. 판노니아, 고고 하카 센티미터 두께의 큰 검은 현대 헝가리 및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로마 지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시리아 또는 로마 문명이 가장 깊이 뿌리 내린 동지 중해의 주요 속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서쪽과 북쪽 국경을 따라 로마 군대가 영구토끼의 시심, 또 로마 군대가 영구적인 주둔지를 유지하고 도로와 요새를 구축하며 수심, 최근에 제국 체계에 통합된 영토에 로마의 힘을 투영하는 활동적인 군사 점령 지역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 패턴은 도데카헤드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경, 군사, 건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영토에서 제국 건설의 실질적인 작업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그 연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설이 누적되었습니다. 각 가설은 증거의 일부 특징을 다루었지만 다른 특징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촛대 가설은 도데카헤드라가 촛불을 고정하기 위해 설계된 장식품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거미서 두께의 큰 검은 원형 다양한 크기의 촛불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형 손잡이는 평평한 표면 위에서 물체를 안정시키는 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동 구조는 열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컨센티 두께의 큰 검은. 이 가설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촛대가 왜 이렇게 정밀한 기하학적 구조를 필요로 할까요? 구멍 크기가 특정한 수학적 패턴으로 왜 변할까요? 거촉계의 쿤툰접전. 왜 이 물체들이 이탈리아의 중심부에서 촛대가 유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촛대 가설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츠게질 도구 가설은 21세기 동안 마틴 할렛이라는 연구자가 도데카헤드라를 사용하여 뜨개질 장갑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게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할렛은 다양한 구멍 크기가 장갑의 다른 손가락 폭에 해당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형 손잡이는 실의 고정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물체는 뜨개질하는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틀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연은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데카헤드라 표본에서 섬유 잔여물, 실 조각 또는 다른 뜨개질 관련 물질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급 8cm 두께의 큰 젖은 이 물체들은 실이 반복적으로 표면을 가로질러 그려지는 마찰과 일치하는 마모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지역에 집중된 지리적 분포는 가정할 수 있는 가정용 도구의 예상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멍 직경의 수학적 정밀성은 장갑 제작 요구사항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손의 크기가 다르면 장갑 사이즈도 달라지지만 그 변이는 연속적이고 개별적일 것입니다. 도데카헤드라는 표본 간의 일관된 비율의 구멍 크기를 보여주며 거의는 뜨개질 가설로 설명될 수 없는 패턴입니다. 종교적 물체 가설은 도데카헤드라와 플라톤 철학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플라톤의 티마시오스에서 5가지 정다면체,
즉 테트라헤드론, 큐브, 8면체, 20면체, 도데카헤드론은 카헤드론은 우주의 기본 요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데카헤드론은 5번째 요소인 에테르 또는 본질을 나타내며 하늘의 물질입니다. 그리시 8cm 두께의 큰 검은 로마 지식 문화는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의 아이디어는 교육받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유통되었습니다. 도데카헤드론의 우주적 연관성은 그것을 종교적 또는 철학적 상징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기하학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징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종교적 상징이 다양한 구멍 크기를 필요로 할까요? 왜 비싼 청동으로 주조되었고 돌로 조각되거나 점토로 성형되지 않았을까요? 건저티미미터 두께에 왜 그것이 플라톤 철학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지적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에서만 나타났을까요? 측량 도구 가설은 로마 공학 관행에 대한 주목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프라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도로는 제국 영토의 모든 구석을 연결했습니다. 수로는 광대한 거리에 걸쳐 물을 운반했습니다. 군사 캠프는 기하학적 정확성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도시들은 표준화된 템플릿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도격의 모든 머치는 로마 권력의 모든 장치는 다양한 지형을 가로질러 측정하고 조사하며 건설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지 8cm 두께의 큰 검은 로마인들은 전문 측량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로마틱스, 즉 토지 측량사는 로마 군사 및 민간 행정에서 필수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장과 식민지의 경계를 설정했고 도로와 요새의 선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정복된 지역에 로마 점령이 부과한 기하학적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캠벨의 기초 작업인 로마 토지 챔벨의 기초 작업인 로마 토지 측량사들의 저작은 로마 측량 직업의 수명 텍스트인 코르푸스 아그리멘소룸 로마노룸에 남아있는 문서들을 통해 이 직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량사들은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로마는 기본 도구로 98cm 두께의 큰 검은 기둥에 장착된 십자형 장치로 측량사가 수직 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코로바테스는 비트루비우스에 의해 설명된 수평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 수평 기구였습니다. 이 도구들은 잘 문서화되어 있지만 측량사들이 사용했던 유일한 도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도데카헤드론에 대한 측량 가설은 이 물체들이 거리 측정기 또는 보정 게이지로 기능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즉, 허증 현장에서 각도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거리 8cm선 이 텀은 거리 측정기는 알려진 기하학적 관계를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어떤 물체의 크기와 시야에서 형성하는 각도를 안다면 그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간단하며 로마인들이 분명히 이해했을 기본 삼각법입니다. 도데카헤드론의 다양한 구멍 크기는 표준화된 각도 측정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측량사는 도데카헤드론을 팔 길이만큼 멀리 두고 다양한 구멍을 통해 알려진 높이의 측량 기구 같은 표준 참조 물체를 조준하여 그 참조를 정확히 프레임하는 구멍을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다양한 구멍 크기와 건설의 정밀도, 지리적 분포를 설명합니다. 측량은 국경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도로는 낯선 지형을 통해 건설되어야 했습니다. 70배 티터 두께의 검은 군사기지는 정밀한 사양에 맞춰 건설되어야 했고 경계가 설정되고 거리가 측정되며 각도가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한 도구들은 측량사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측량사들이 일하는 곳에 나타났고 검은 잇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주요 측량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 패턴은 도데카 헤드론의 분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멜리아 카롤리나 스파라빈야는 이 질문에 대해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스파라빈야는 토리노 공과대학교의 물리학자로 고고학자가 아니며 고전학자도 아니고 로마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더 28cm 여트 검은. 그녀는 도데카헤드론을 수학적 물체로 접근하여 여러 표본의 문서화된 측정에 대해 계산 기하학적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각 표본 내의 전체 직경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례 관계를 따릅니다. 특정 비율은 표본마다 약간 다르지만 물체가 수제이고 개별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적 구조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구멍은 비율에 따라 크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서로 다른 장인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생산된 표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일관성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만약 도데카헤드론이 촛대였다면 구멍 크기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촛불 직경을 반영했을 것이고, 이는 지역, 생산자, 사용 가능한 재료에 따라 달라지며 일관된 비율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도데카헤드론이 뜨개질 도구였다면 구멍 크기는 지역 인구의 손가락 크기를 반영했을 것이고, 이는 지속적이고 개별적으로 변할 것이며 일관된 비율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이시 스탠티미는 만약 도데카헤드론이 게임 조각이었다면 구멍 크기는 임의적이고 장인 개인이 만든 장식적 선택이었을 것이며 기능적 제약이 없었을 것이고 일관된 비율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관된 비율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은 특정 비율을 요구하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증거에 가장 잘 맞는 목적은 측정입니다. 측정 도구는 측정 도구는 유용하기 위해 알려진 기준에 맞게 보정되어야 합니다. 쭉 8cm 임의의 구멍 크기를 사용한 거리 측정기는 임의의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거부는 코이에서미선. 일관된 비율에 맞춰 보정된 거리 측정기는 사용자 간에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28cm 두께의 검은 새로운 실무자에게 교육할 수 있고 정밀 작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도데카헤드론은 바로 이러한 표준화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포롤센티 두께의 큰 검은. 이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동일한 수학적 사양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노키선터 티미터 더기 큰스트덤은 이 사양은 공유된 목적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측정을 의미합니다. 노턴 디즈니 도데카헤드론은 새로운 분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2cm 파커는 리처드 파커는 이 물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상태로 인해 예외적인 발견을 하였습니다. 많은 도데카헤드론은 수세기 동안 매장된 것, 농업활동, 원래의 매장 상황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턴 디즈니 표본은 놀랍도록 온전했습니다. 모든 12면이 존재하고 모든 20개의 손잡이가 보존되었습니다. 표면 상태는 상세한 측정과 3차원 스캐닝을 허용할 만큼 좋았습니다. 노턴 디즈니 역사 및 고고학 그룹은 학술 파트너와 협력하여 표본을 철저히 문서화했습니다. 3차원 스캐닝은 물리적 검토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밀한 디지털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이 측정은 스파라빈야가 다른 표본에서 확인한 비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노턴 디즈니 도데카헤드론은 이탈리아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클래스의 수학적 표준화를 확인하는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였습니다. 헌트 H.
도겔티즈 여미턴 콜이라는 미국 연구자는 도데카헤드론 표본과 그 측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습니다. 누적된 데이터는 표준화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100가지가 넘는 표본에서 구멍의 직경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같은 시기와 같은 지역에서 거센치털 글티미턴 검은 20면체인 아이코사헤드론이 소수 생산되었는데 이는 오각형 면을 가진 도데카헤드론과 유사하지만 삼각형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코사헤드론은 도데카헤드론보다 훨씬 희귀하지만 8cm 두께의 그 존재는 갈로로마 국경의 장인들이 여러 면 구성의 기하학적으로 정교한 물체를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아이코사헤드론은 또 다른 플라톤의 고체입니다. 도데카헤드론이 순수하게 종교적 철학적 물체였다면 칼선 두께의 큰 검은 아이코사헤드론은 그런 해석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코사헤드론은 도데카헤드론과 같은 실용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구멍 크기, 정밀한 제작, 비싼 재료. 이는 서로 다른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동일한 도구 기술의 변형으로 보입니다. 모든 증거의 통합은 특정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도데카헤드론은 측정 도구였습니다. 검은. 이들은 제국의 국경에서 일하는 측량사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일관된 수학적 기준에 맞춰 조정되어 더미텀은 서로 다른 지방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호환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밀리의 절팀은 이들은 정교한 잃어버린 밀랍 주조 기법을 사용하는 전문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너비 이 팔레 비썸은 비싼 재료인 청동으로 제작될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헐레레터 돌레기 10단 이들은 로마 군사 공학 장비와 함께 제국의 서부 및 북부 유럽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도 18cm 두께의 키, 검은. 미스터리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데카헤드론이 정확히 무엇을 측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28cm 두께의 큰 검은 서로 다른 구멍 크기가 알려진 크기의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리 측정기 가설은 그럴듯하지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파이프, 실린더 또는 실린더 또는 기타 표준화된 구성 요소의 직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보정 게이지 가설도 그럴듯합니다. 천문학적 기구 가설은 지리적 증거로 인해 약화되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확립된 것은 이 물체들이 장식이 아닌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의적이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쭉 8cm입니다. 이들은 상징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것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국경에서 말입니다. 수학적 분석. 수학적 분석은 284년에 추측이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도데카헤드론은 도구입니다. 이들 도구의 구체적인 기능은 추가구의 구체적인 기능은 추가 연구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는 확립되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이 물체들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서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측정했는지 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진전입니다. 그것이 계산 분석이 이룬 성과입니다. 로마의 도데카헤드론은 계속해서 매혹적일 것입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물체로 수학적으로 우아하고 정밀하게 제작되었으며 그 생존과 침묵 속에서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족 8cm 파실키. 이들을 만든 로마인들은 그 목적에 대한 서면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도구들이 되었을지도 모를. 그로마티키는 서바이빙 측량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주조한 장인들은 자신의 작업에 서명하거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체들은 오직
그 기하학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그 기하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데카헤드론은 측정 도구였습니다. 검은 제국 전역에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부 유럽 전역의 도로, 수로, 요새 도시를 건설한 로마 공학 장비의 도구였습니다. 로마 공학 장비의 도구였습니다. 수학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비율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 답은 유럽의 박물관 진열장 속에서 거의 3세기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하학적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검은 현대 기술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학적 검토가 로마 장인들이 2000년 전 청동에 인코딩한 내용을 드디어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로마의 도데카헤드론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능은 확실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지만 분명히 이들은 도구였습니다. 장난감도 아니고 종교적 상징도 아니며 촛대도 아닙니다. 이들은 측정의 도구이자 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8cm이며 이들은 자신들을 만든 문명의 붕괴를 견뎌낸 수학적 기준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가슴이 다 센티미터 두께의 누군 검은. 이제 적절한 도구를 가진 누군가가 그 의미를 해독할 때까지 땅속과 진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도데카헤드론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로마의 국경이 측정되고 조사되었으며 우리가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하는 도구로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1139년에 시작된 미스터리가 해결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답은 항상 수학에 있었습니다. 수학은 항상 청동에 있었습니다. 8cm 두께의 미턴. 그리고 청동은 284년 동안 올바른 질문을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